좀 걱, 좀 걱. 네, 안녕하십니까. 박 기자입니다. 오늘 현대로템 시작하기 전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대로템이 상승 1.1%가 나와주면서 64,300원으로 마무리가 됐었죠. 근데 이게 한 번 더 전고점 대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눌려버린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로템 지금 이 방산주에 대해서 이 전망을 좀 안 좋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방산주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오늘 이게 국내 지수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피가 떨어졌어요.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 고점에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방사는 그 반대로 갑니다. 이렇게 가요. 삼성전자도 코스피를 타고 내려가고 SK하이닉스 뭐 기타 외에 무거운 종목들 전부 다 코스피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현대로템,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주 테마만 안 받는다라는 겁니다. 그게 이유가 뭡니까? 이 방산 쪽은요,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국가적인 전쟁일 뿐이지 다른 타 국가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게 바로 뭡니까? 바로 세계 3차 대전입니다.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러시아에 북한이 참여를 함으로써 이게 기정사실화가 됐죠. 영상도 많이 뿌려줬고요. 그리고 유튜브에 그리고 뉴스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방산주, 이 현대로템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요, 당연히 전쟁이 빨리 종전이 되어야겠지만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전쟁 소식이 계속 올라오는 건요, 주가의 상승 요인이다. 딱 요 정도까지로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현대로템 관련해서는 또 레일 솔루션 있죠. 근데 이것보다 에코플랜트 이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뭡니까? 디펜스 솔루션. 이 디펜스 솔루션 안에 K2 그리고 뭐 로봇, 드론 다 있지만 요거를 이 에코플랜트 이 수소와 결합을 시켜가지고 신제품 개발에 앞장섰고요. 그리고 폴란드나 루마니아 해가지고 K2에 대한 수주가 더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.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루마니아라고 보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루마니아에서 K2에 대한 수주가 조금 더 활발해져야 이 우크라이나 지역 근처에 있는 이 루마니아를 타고 이 동유럽 쪽 그리고 이게 타서 북유럽이나 서유럽 쪽까지 시장이 확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. 여러분들도 이미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3분기 잘 보이십니까? 3분기 실적이 1조 1185억 원. 네. 대비해가지고 20.7%의 상승률이 나와줬다라는 점.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36억 원, 200%의 상승장이 나왔다라는 거. 그리고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또한 2분기 대비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. 지금 현대로템은 연일 고가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로템이 가지고 있는 요 아이템들, 이 제품들에 대해서 매출 구성 퍼센테이지를 한번 나눠봤고요. 그리고 현대로템의 주주 분포도를 좀 봤을 때 현대자동차가 33.8%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현대자동차가 중요한데요. 어제 테슬라가 올랐죠. 테슬라가 22% 오르고 있고 이 현대차 또한 실적에 대해서 어닝 쇼크가 나와가지고 좀 주가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현대로템이 흔들릴 일은 없다. 그리고 사실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응 전략 리포트 이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. 그 중에 내용 하나를 제가 빼왔는데 현대로템 실적 추이 전망이라고 해서 제가 계산을 좀 해놨습니다. 그래서 24년과 25년의 요 추이를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약 30%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영업이익률 또한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더 상승한 최대 17%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.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루마니아나 폴란드 외에
지금 한 나라가 더 있는데 이 나라에서 지금 수주를 좀 더 계획을 하고 있다. 이 정보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지금 폴란드 대통령이 국내에 들어와 있죠. 그래서 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수주가 딱 체결이 되면요. 이 한 나라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들어갈 건데 그거는 제가 이 대응 전략 리포트 안에다가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받아 가시면 되겠고요. 무료니까 받아 가셨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요. 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. 이 찬성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. 거의 지금 7대 3 비율로 7이 찬성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되면요. 이 K2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겠고요. 이 K2에 대한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요.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시장 확대 영역에서 그러니까 좀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점칠 수 있는 부분도 뺄 수가 없겠습니다.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북한군의 참여만 좀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관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 여기서 미국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. 지금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 이 부분 그리고 국내 증시 또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, 이 국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, 당연히 반도체의 겨울론도 있겠지만,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참전을 하면서 국내 경제 시장에 대한 약간 좀 긴장감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여기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미국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과 미국은 앞으로도 안 그래도 갈등이 예고가 돼 있는데 이 트럼프는 지금 북한 이 김정은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.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푸틴에 대한 욕도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참견과 참여를 할 겁니다. 그렇게 된다면 이 한국에서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이 미국 연합군들 또한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때의 이 긴장감 고조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미 대선이 지금 11일 남았기 때문입니다.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기업 리포트 안에다가 좀 담아놔 봤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전략 구성을 제가 시나리오별로 좀 1개에서 5개까지 이렇게 좀 나눠놨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한 목표 가격까지도 좀 추사를 받고 이 현대로템은 지금 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이 시나리오가 딱 2가지가 존재합니다. 이 2가지에 대해서도 여기다 담아놨습니다. 일단 한 가지를 살짝 공개하면은 뭐가 있겠습니까? MSCI의 편입 요게 있겠죠.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는 편입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부분을 저희가 받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현대로템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이유 2가지 중에 하나는 이 MSCI의 편입에 관련돼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이 또 한 가지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좀 적어놨습니다.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과연 떨어질 것인가 그게 어떤 이슈 때문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여기다가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리포트 안에다가 좀 많은 걸 제가 담아놨습니다. 그래서 77702840 이 박전략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요. 현대라고 보내주셔도 되거든요. 하고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릴게요. 현대로템은 지금 나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이 올라가는 추세가 되면요. 사람들은 일단 불안하기 나름입니다. 이제 전문가와 일반 투자자의 차이를 보게 된다면요. 이 우상향 추세에 있을 때 전문가는 요 부분에서부터 타점을 명확하게 가져갑니다. 근데 일반인들은 보통 요 구간에서들 많이 참여를 하세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떨어졌을 때 여기서 많이들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 기업에 대한 목표 가격대는요. 얼추 계산이 됩니다. 목표가가. 특정 추가적인 이슈가 터져주지 않는 이상 이 목표가는 충분한 계산 범위, 이 오차 범위 안에서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이 오차 범위 내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%가량 가까이 왔을 때는요. 그때 전문가들은 투자를 진행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거에 대한 계산, 이 실적 추이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담아놔 봤습니다. 담아놨으니까 이 전문가가 썼던 이 리포트들 그거를 다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목표 가격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. 이 내용 꼭 가져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 관점에 좀 깊게 넣어놔서 읽으면서 공부도 하시고 하셨으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대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박전략이라고 보내주셔도 충분히 받아가실
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이들 받아가시면서 공부하고 투자하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차트로 돌아와서 미장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,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뚫고 내려가 주지는 절대 않을 것 같고요. 이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또 반등 나와주는 요 패턴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미장 쪽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요. 요 2차 전지. 2차 전지와 지금 이 반도체 시장, 이거를 여러분들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야 국내 지수가 올라갈 거고요.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승을 해줘야 이 현대 로템 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상향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현대 로템 샀으니까 다른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은 관심이 없어.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.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얘기할 거니까 꼭 듣고 영상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로 시작을 해서 테슬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테슬라가 22%의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습니다. 그래서 다우존스와 S&P 500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하락 마감했지만 나스닥만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점. 그리고 시가총액 8천억 달러의 규모의 이 대형주가 22%나 오르는 건 사실 국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이게 엄청난 쇼크로 올라올 수 있는데 이 로보택시를 공개하고 나서 실망감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8%씩 빠지고 그랬던 걸로 생각해 보면요. 테슬라, 일론 머스크 정말 이 한 방에 있는 사람이다. 라고 이제 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요 4분기 실적 추이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4분기 실적도 분명히 좋게 나올 거고요. 그러면은 그간 이 2분기와 3분기 사이에서 빠져나갔던 지수들은 4분기 요 실적 발표 전까지 충분한 회복세가 나올 거니까요. 테슬라의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IBM 같은 경우는 이익이 예상보다 좀 나왔지만 관련 컨설팅 쪽으로 돈을 그리 잘 벌지 못했다. 라는 영업 매출표가 발표가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실망 속에서 6%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IBM 주가 하락은 약간 좀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반도체, AI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. 이 AI 쪽 시장과 이 반도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고요. AI 쪽과 2차 전지 이렇게 이을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AI 쪽의 다른 쪽 하나는 뭐 LS 엘렉트릭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전선주 관련해서도 또 이어질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되어 있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. 뭐가 있습니까? 데이터 센터. 데이터 센터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요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 흐름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상승장이 나와줘야 국내 지수가 좀 회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.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가장 1차적으로 이 트럼프가 투자에 감행하는 1순위가 어디입니까? 바로 AI 산업입니다. 요 AI 산업에 엄청난 투자금이 몰릴 텐데 요 AI가 또 어디로 갑니까? 로봇으로 갑니다, 여러분들. 로봇은 또 어디로 갑니까? 드론까지도 가죠. 이 로봇과 드론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요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현대 로템인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간섭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이 현대 로템 이 국내에 있는 이런 방산 무기 쪽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. 예전에 대통령 임기 시절에 미 국방비를 상승시키면서 충분히 이미 알고 있어요. 한국의 전력은 이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행사할지에 대해서가 아직 미지수일 뿐이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AI 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. 이 연관을 지어서 여기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거든요. 이게 절대 과대 해석은 아닙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지수,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 전반적인 상황은 흘러가는 상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. 라고 해서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 초반에 얘기하면 좀 지루하잖아요. 그래서 후반부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이 주가에 대해서 걱정할 건 없다. 호재밖에 남지 않았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올라갈 거니까 현대로템은 이제 저희가 좀 미래적인 얘기만 해보자
있고요. 이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고 거기가 떨어지면은 왜인가?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지. 그 외적인 거는 크게 뭐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이 상단 채널도 너무 이쁘게 지금 생성이 되었고 이 고점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67,500원 돌파가가 나올 것 같거든요. 그 다음 주에도 이 상승장이 유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제공을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. 10월 퀴즈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에게 제가 11월 대선 관련된 이 수혜주 요거를 제가 드리려고 해요. 이 수혜 종목 히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률은 한 40% 정도의 상승세를 개선을 하고 있고요. 10월 퀴즈 이벤트 10월 달 동안에만 제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시고 답이라고 생각하는 요 번호들을 010-7770-2840으로 문자를 한번 보내주세요. 나는 2번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숫자 2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 숫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. 보내주시면요 11월 대선 수혜주 히든 종목 40%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막 100%, 200%까지 올라간다는 말은 제가 차마 드릴 수가 없겠고요. 지금 목표가 대비해가지고 한 40%까지는 보고 있거든요. 이 종목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. 10월 퀴즈 이벤트 하는 동안에만 진행된다라는 점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